자, 지수함수 최대 최소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세 번째 시간이죠. 보통 우리가 함수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잖아. 잘 들어야 돼. 함수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면 보통은 그래프를 이용하는 문제인 거야. 왜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래프의 정의가, 알겠지? 함수 값을 모두 모아놓은 거야. 그래프라는 게 해의 집합이니까. 그래서 그 해 중에서 제일 큰 거 물어보는 거야. 또는 제일 작은 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모든 해를 우리가 다 일일이 확인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통해서 언제 최대가 되고 언제 최소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최대가 되는 지점과 최소가 되는 지점을 우리가 따로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이거 수업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특수한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특수한 경우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기 어려울 때, 내가 함수의 최대 최소, 어떤 식의 최대 최소를 찾아야 되는 건데 내가 그래프를 쉽게 그리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러면 그래프를 안 그리는 문제일 거 아니야. 왜? 그릴 수 없으니까. 내가 배운 게 없는데? 배우지도 않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그럴 때는 식의 특징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 알겠지? 그럼 선생님이 이제 다시 구분해서 정리해준다. 보통 그래프를 그리기 쉽다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내가 그래프를 그리기 어려운 식이 만약에 출제되어 있고 그거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다면, 그 식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다면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문제가 아니다. 식의 특징을 이용해서, 어떤 식이냐라는 그 특징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출발하기 전에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로 선생님이 구분해서 설명을 할 거야. 알겠지? 자, 69페이지 필수예제 7번 같은 문제들은 모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문제들인 겁니다. 왜죠?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우리가 뭘 찾을 수 있을 때 밑과 치역을 찾을 수 있으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지수함수에서는 기준이 되는 선이 점근선이고 그 점근선은 치역에 해당되는 거죠. 점근선과 밑을 찾을 수 있으면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그럼 선생님 물어볼게요. 자, 1번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보기 2번, 내가 이제 보기 1번이고 보기 2번 그래프 그릴 수 있는지 언제 보는 겁니다. y는 2의 1-x제곱 그래프 그릴 수 있죠? 왜죠? 밑과 치역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3번, 보기 3번 y는 4의 x제곱 곱하기 3의 -x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얘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도 밑과 치역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지금 미션을 주는 거예요. 너 밑 뭐야? 3. 그렇지. 지금 너는 밑이 3인 거예요. 치역은 y는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점근선은 y는 0인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죠? 자, 두 번째. 밑 찾아보세요. 선생님이 항상 밑은 x의 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수 분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의 x제곱을 나눈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 x의 밑이라고 했기 때문에 2의 -1제곱이 밑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겠니? 따라서 선생님이 얘는 원래 식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2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식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했었어야 돼. 따라서 밑이 얼마가 되는 거죠? 2분의 1. 치역은 여전히 0보다 크겠죠? 맞죠? 좋아요. 자, 이제 세 번째가 문제인데 이 식은 간단히 할 수 있는데 안 한 식인 거예요. 지수법칙 중에 지수가 같으면 밑끼리 먼저 곱하거나 나눌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럼 너 x의 밑이 얼마야? 4죠.
너 x의 밑이 얼마야? 3분의 1이야. 그러니까 너네 둘이 곱한 거를 x제곱 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사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따라서 얘는 원래 우리가 정상적으로 식을 표현하면은 3분의 4의 x제곱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야 될 식인 건데 얘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바꿔서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낚시를 당할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이렇게 인식을 했었어요. 그러면 얘도 밑이 3분의 4고 맞죠? 치역이 여전히 0보다 큰 상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증가함수고 너는 감소함수고 너는 증가함수라는 거 알겠지? 따라서 x의 범위가 1번처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나와 있다면 증가함수니까 너한테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최소값 나오는 거고 너한테 1 대입하면 최대 나오는 거예요. 증가니까. 보기 2번의 범위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x의 정역의 범위였다면 감소함수인 거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최대가 나와야 돼요. 감소함수니까. 그리고 2를 대입하면 최소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3번도 마찬가지로 증가함수다 보니까 0을 대입하면 최소가 나올 거고 1을 대입하면 최대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지수함수는 밑하고 점근선만 파악할 수 있으면 단순 그래프다 보니까 그래프가 그리기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최대 최소 찾는 것도 굉장히 쉽겠지. 왜? 꺾이지 않으니까. 그치? 그러면 선생님이 두 번째 질문. 단순 그래프는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디테일하게 그려볼까요? 아니면 어차피 증가하거나 감소만 할 거니까 증가나 감소만 따져서 최대치를 찾을까요? 그렇지. 단순 그래프니까. 그치? 단순 그래프니까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그래프니까 당연히 얘가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만 따져가지고 최대치를 찾아야 돼. 그래프를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수예제 7번을 이렇게 클리어해야 된다. 필수예제 8번 가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라고 선생님이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필수예제 8번 함수식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라는 것은 정역의 범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저 범위에 있을 때 함수식이 y는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제곱이라는 함수식의 최대치수를 물어본 거예요. 자, 이거 지수함수예요? 아니에요? 지수함수는 맞아.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지수함수는 아닌 거야. 왜냐고 물어보면 기본꼴이 아니잖아요. y는 a의 x제곱의 꼴에서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했을 때 절대 이런 함수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해서 이런 함수식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보통의 지수함수식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기본꼴을 이용해서 이 함수의 최대치수를 찾을 수 없다는 뜻인 거야. 그럼 그래프도 안 그려지겠지. 그래서 얘는 이 함수식의 특징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특징을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 건데 얘는 여러분들이 유형이라고 적어놓고 문제를 파악해도 무방해요. 어차피 비슷한 꼴로 나올 거니까. 자, 보세요. 2의 x제곱과 4의 x제곱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인 겁니다. 자, 선생님이 식의 특징을 이용하라고 그랬어요. 이 지수함수식에 2의 x제곱이라는 항도 있고 4의 x제곱이라는 항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 2의 x제곱이라는 항하고 4의 x제곱이라는 항의 특징이 뭐냐면 제곱의 관계인 거예요. 2의 x제곱을 제곱하면 4의 x제곱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만약에 이 2의 x제곱을 t라는 식으로 치환했다고 치면 4의 x제곱은 t제곱으로 변형이 된다는 뜻인 거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이 식에서는 2의 x제곱과 4의 x제곱이 거듭제곱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2의 x제곱이라는 식을 t로 치환했을 때 4의 x제곱은 t의 제곱으로 치환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그 성질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형태의 문제는 무슨 꼴이다 라고 말을 할 거냐면 치환형이다 라고 말을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치환형은 선생님이 고등수학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내가 식을 치환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쉽게 풀려고 치환하는 거예요. 알겠죠? 식의 모양을 다른 문자를 대체해서 내가 다시 바꾸겠다는 거거든. 내가 계산하기 쉬운 식으로. 그때 치환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범위예요. 내가 문자를 바꿔버리면 당연히 원래 처음에 주어져 있던 문자가 바뀌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처음에 주어진 이 정의역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문자가 바뀌어버렸으니까. 맞지? 그러면 우리가 새로 만든 이 문자의 범위를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야. 이유 알겠어요? 그래서 치환을 할 때는 내가 이 식을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치환이라는 방법을 쓸 때는 반드시 치환된 문자의 범위를 다시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따지는 요령은 엄청 쉬워. 이 2의 x제곱의 최대 최소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2의 x제곱이 t였으니까 2의 x제곱의 최대 최소가 t의 범위일 거 아니야. 맞지? 따라서 2의 x제곱은 단순 그래프니까 증가하는 단순 그래프니까 0을 대입했을 때가 최소가 나올 거고 2를 대입하면 최대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t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1부터 4까지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환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알겠지? 자, 치환을 한다는 것은 내가 계산하기 쉽게 다른 문자로 바꾸겠다는 뜻인 거야. 근데 문자를 바꿨으니까 처음에 주어진 정의역은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반드시 바뀐 문자에 관한 범위를 다시 세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좋아요. 그러면 자, 선생님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너는 치환형의 문제다. 그럼 내가 치환한 후에 문자 t의 범위를 다시 세팅했기 때문에 이제 이 함수라고 생각하고 그냥 풀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t에 관한 함수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가봅니다. 얘가 뭐죠? t제곱. 얘는 t에다가 2의 1제곱, 즉 2를 곱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t라고 말해야 되겠죠.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 자, 처음에 내가 지수함수에서는 이 처음에 주어진 지수함수는 그래프가 못 그렸지. 그래프를 못 그렸잖아. 근데 치환하고 난 상태의 함수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 그릴 수 있죠. 자, 2차 함수는 단순 그래프예요, 아니에요? 단순 그래프 아니에요. 쟤는 포물선이기 때문에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런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지 않아.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얘들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갑니다. 자,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 다 알고 있죠? 포물선의 개형, 최고창의 개수의 부호가 플러스면 아래로 볼록한다. 맞지? 그리고 대칭 축 찾아서 그리면 되는 겁니다. 대칭 축은 2의 1분의 마이너스 b. 알죠? 따라서 1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에 대칭 축이 왜 중요하냐면 이 축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치? 좌우가 대칭의 상태가 되고 축에서 최소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축이 중요한 거예요. 자, 대칭 축이 1인 걸 이제 알아버렸어요. 찾았죠?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대충 그려.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 없어. 알겠지? 네. 자, 이제 가자. t의 범위가 어디 있었어요? 1부터 4까지였죠. 맞죠? 그러면 t가 1일 때 최소가 된다는 걸 확인했지? t가 4일 때 이쯤 있을 거니까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린다고 확인했죠? 네. 그럼 t가 1일 때 최소가 되고 t가 몇일 때? 4일. 그렇지. 4일 때 최대가 된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따라서 너한테 1 대입하면 최소값 나오는 거고 너한테 4 대입하면 최대값 나오는 거고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찾아야 되는 문제예요. 구분할 수 있겠죠? 네, 좋아요. 필수의 제일 9번 바로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선생님이 필수의 제일 9번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인 거라고 몇 번 얘기했어요? 알겠죠? 네. 자,
필수 예제 9번 함수식이 어떻게 되냐면 y는 2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x 플러스 2에 잘 들어보세요. 자, 무슨 함수죠? 변수 x가 지수에 있으면 다 지수함수예요. 지금 변수 x가 지금 지수에 있기 때문에 지수함수죠. 근데 그래프를 못 그려요, 이것도. 왜 못 그리냐고 물어보면 선생님 있잖아요. 기본꼴에서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이 돼서 이런 식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이런 함수식이 만들어질 리가 없단 말이야. 따라서 얘는 그래프가 안 그려져. 너네 그릴 수 없어. 그러면 식의 특징을 이용하라고 그랬지. 자, 이번에는 어떤 식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분석해 줄 거예요. 알았죠? 자, 얘는 지수에 누가 있더라? 다른 식이 와 있더라는 거잖아. 지수함수인데 원래 지수에 x에 대한 1차가 와야지 정상인데 x에 1차식이 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식이 와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도 사실은 치환형인 거야. 왜? 너를 t로 치환하면 2의 t제곱이라는 단순 그래프인 지수함수를 찾을 수 있을 거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지. 그 얘기는 뭐죠? 조금 전에 문제도 치환형이었고 얘도 치환형인데 차이가 있다면 얘는 지수를 그냥 t로 치환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내가 문자를 바꾸겠다는 것은, 그치? 새로운 식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식을 만들면 당연히 새로운 식에 대한 다시 범위를 다시 세팅하라고 그랬지. 맞아, 틀려? 그러면 우리가 t의 범위를 다시 세팅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최대 최소를 찾아야 돼? t의 최대 최소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따라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의 최대 최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t니까. 그치? 그럼 선생님의 두 번째 질문. 너 몇 차예요? 2차죠. 2차는 최대 최소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거 배웠잖아요.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최대 최소 찾을 수 있다고. 근데 내가 치환하려고 하는 식이 2차인데 2차라는 식의 그래프를 그리는 걸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최대 최소를 찾을 수 있다고 말을 해야 돼. 받아들이지?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최대 최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널 그래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최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찾아볼게요. 위로 볼록하죠? 최고차이 음수니까. 대칭축 찾으면 되는 거예요. 대칭축은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1이지. 맞아, 틀려. 따라서 x가 1일 때를 기준으로 위로 볼록한 값을 갖는 건데 얘는 최소는 없다. 최대만 있다 이런 거잖아요. 최소는 없겠죠.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t의 범위는 당연히 최대만 존재하는 거니까 몇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최대값만 있는 거니까. 최소가 없으니까. 받아들이겠니? 자, 그럼 너의 최대만 찾으면 되는데 최대는 여기다 1 대입하면 최대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이 최대 얼마예요? 3. 따라서 t는 3보다 작거나 같은 값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출발합니다. 세팅했죠? 그러면 함수식이 y는 2의 t제곱이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t제곱이 돼버린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얘가 단순 그래프잖아. 증가하는 그래프잖아요. 그러니까 t가 3일 때 최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제일 큰 게 3인 거니까. 그치? 그럼 최소는 없고 최대는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받아들여요? 네. 자, 이제 최대는 t는 몇일 때? 3. t가 3일 때 최대값 얼마? 8. 그렇지. 여기다 3 대입하면 2의 세제곱이니까 8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 x가 a일 때 최대값 b다 이렇게 말했지. 그치? 네. 근데 최대값은 어차피 찾았지만 그죠? 누구를 못 찾은 거야? a를 못 찾은 거야. 그럼 나 어떻게 못 찾네. 이러면 되니? 안 되잖아. t가 3일 때 a 값을 찾으면 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t가 3일 때 최대가 됐으니까 t가 3이 되는 x 값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 근데 우리는 이미 찾아놨잖아. x가 1일 때 t가 3이 됐잖아요. 안 찾았어요? 찾았잖아. 아까 x가 1일 때 t가 3이 됐잖아. 그지? 그러니까 t가 3이 되는 x는 얼마나 된 거야? 1. 그렇지.
찾았잖아 여기서 우리. x 1일 때 t가 3이었잖아. 그지? 맞지? 네. t가 3일 때 x는 1이었단 말이에요. 맞죠? 네. 따라서 x가 1일 때 최대값 8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 받아들일 수 있겠지? 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수예제 9번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필수예제 10번은 쌍둥이 문제일 거 아닙니까? 맞아요. 쌍둥이 문제지. 쌤이 얘기했잖아. 지수를 그냥 t로 치환하면 된다고. 맞죠? 네. 그래서 치환할 때 반드시 범위만 잘 세팅해 줄 수 있으면 당연히 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필수예제 9번과 필수예제 10번은 어차피 쌍둥이 문제다 보니까 선생님이 10번은 안 풀어주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네, 좋아요. 필수예제 11번으로 갈게요. 자, 보세요.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프를 내가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려라. 근데 못 그리는데 그걸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지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치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식을 변형하는 지금 스킬을 쓴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지? 네. 좋았어. 자, 필수예제 11번은 어떤 형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2의 x제곱 더하기 2의 1-x제곱의 최소값을 물어본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봐야 돼.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안 되죠. 왜냐면 얘는 x의 밑이 2고 얘는 x의 밑이 2분의 1이란 말이야. 즉 2분의 1과 2는 거듭제곱으로 뭔가 해결할 수가 없어. 즉 내가 만약에 치환을 하면 t하고 t분의 1로 치환이 되는 거란 말이야. 맞지? 네. 그러면 t하고 t분의 1 우리가 t 더하기 t분의 1 이런 거 나오면 그래프 그릴 수 있어? 못 그려. 어떻게 그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쨌든 치환해도 그래프가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 너네가. 내가 치환을 해서 내가 식의 모양을 바꿨을 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당연히 치환하는 게 맞지. 근데 내가 이걸 치환을 해도 내가 그 전에 배웠던 함수식이 안 나와. 그러면 당연히 이제 치환해도 그래프 못 그리는 거잖아요. 받아들였죠? 그럼 이거 무슨 문제지? 이걸 따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식의 특징을 다 알아야 돼. 자, 이 식의 특징은 뭐냐면 잘 들어. 이 식의 특징은 뭐냐면 자, 양수인 수의 합의 최소를 물어봤다는 게 식의 특징인 거야. 잘 보자. 2의 x제곱은 양수예요, 아니에요? 양수지. 거듭제곱했을 때 밑이 양수니까 거듭제곱도 양수여야 되잖아. 자, 2의 1-x제곱의 결과도 양수죠. 밑이 양수니까. 맞지? 양수끼리 더했는데 최소값을 물어보는 그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이 식의 특징을 이해하면 이 문제는 10초 만에 풀 수 있어. 10초. 왜? 선생님이 고등수학에서 엄청 강조했잖아. 뭘 강조했느냐? 양수의 합의 최소를 물어보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일 거다 라고 귀가 따갑게 설명했어요. 그러면 산술평균이라는 거는 합의 평균이라고 했고 기하평균이라는 거는 곱의 평균이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따라서 나는 얘네 둘이 곱한 것의 평균을 내면 답인 거예요. 그럼 내보자. 자, 2의 x제곱 곱하기 2의 1-x제곱의 평균은 제곱근이란 말이에요. 곱의 평균은 제곱근이에요. 이게 기하평균이에요. 산술평균은 합의 평균이니까 너네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게 산술평균인 거예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는 항상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게 되어 있어. 맞지? 따라서 우리는 이 식 하나만 세팅하면 바로 너의 범위를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기하평균에 몇을 곱하면? 2를 곱하면 너의 최소가 된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실제 곱해보세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 더하면
지수가 1되잖아. 맞지? 네. 그러니까 루트 2가 될 거 아니에요. 2의 1제곱이니까. 맞죠? 기하평균이 루트 2가 나왔단 말이야. 그 기하평균의 2배가 최소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내가 처음에 계산하려고 했던 저 함수식의 최소는 누구다? 미루트 2다. 이렇게 10초 만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지금.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알았지? 치환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식을 모양을 바꿔서 그치? 계산하기 쉬운 걸로 바꾸겠다는 거야. 근데 치환을 했는데도 내가 계산하기 어려운 꼴이라면 그건 치환이 아닌 거지. 맞잖아. 그치? 그거 딱 체크해야 되고 두 번째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값이 양수냐 양수냐 양수의 합의 최소를 물어봤다. 아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물어봤구나.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됐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필수에 대해 12번을 보는 건데 필수에 대해 12번 같은 형태의 문제는 뭐냐면 결합형이야. 결합형. 이거는 지금 그냥 문제가 만약에 출제된다면 그냥 똑같이 나올 거예요. 자 보세요. y는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생긴 식의 최소를 물어봤단 말이야. 당연히 그래프 안 그려지겠지. 그치? 근데 아까도 봤지만 2의 x제곱과 4의 x제곱 제곱의 관계예요. 2의 마이너스 x제곱과 4의 마이너스 x제곱도 제곱의 관계지. 그럼 문자 2개 쓰고 당연히 이거 치환해봤자 어차피 우리가 또 계산할 수 없는 식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야지? 산술기한과 또 생각을 잘 해보는 거죠. 자, 이 식을 통으로 본다면 내가 이 식을 t로 본다면 그치? 얘는 t를 제곱한 식에서 2만 빼면 된다. 이거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내가 만약에 t로 본다면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얘를 제곱한 식에서 얘네들이 곱한 값이 1이기 때문에 2만 빼면 되는 식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얘 제곱하면 4x제곱 나오고 2의 마이너스 x제곱하면 4의 마이너스 x제곱 나오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얘네들이 곱한 값의 2배가 없다는 거니까 2를 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얘네들이 곱하면 1 나오지. 1의 2배는 2잖아. 2만 빼면 돼요. 알겠지? 따라서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로 치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얘를 t로 보면 보자. 얘를 t로 보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만약에 너네가 확인했다. 그러면 얘는 몇 차 함수가 되는 거지? 거봐. 그럼 2차 함수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함수잖아요. 그래프 그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치환하는 게 맞아 틀려? 맞는 거예요. 치환을 하는 게 맞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끝까지 가자. 아직 자 빨리 마무리 짓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치환할 때 범위를 세팅해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 봐봐. 이 범위를 세팅할 때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선생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필수에 대해 11번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산술기하 평균이요. 받아들일 수 있겠니? 네. 양수의 합의 범위를 구하고 싶을 때는 기하평균의 2배를 계산하면 된다.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따라서 우리는 t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세팅하고 봐야 된다. 자, 얘네들이 곱하면 1이죠? 그러니까 기하평균은 1이에요. 기하평균의 2배라고 그랬으니까 2잖아. 따라서 너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값만 나오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겠지? 네. 자, 좋았어.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얘는 식이 어떻게 되냐? y는 t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t 이렇게 바뀌는 거. 됐죠? 그러면 2차 함수식이니까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라는 2차 함수 그래프의 최대치에서 찾으면 답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 아래로 볼록하고 대칭축이 1인 겁니다. 근데 얘는 2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일 때 값은 함수 값으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지? 따라서 2보다 크거나 같은 값만 함수 값이 나올 거니까 실제 최소는 몇에서 만들어진다? 그렇지, 2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지.
따라서 t에다 2를 대입한 게 최소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였죠? 그래서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최소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되겠습니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까지 마무리 지은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수 함수의 활용편 방정식에서의 활용을 배워보도록 할게요.